공이라도 불편하니. 네, 3월 17일 실행 미팅 시작합니다. 저번 주 안건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신현재 프로님 입사하셨고요. AR 활용 공유에 대해서 권재혁 프로가 공유를 해주셨고 고선철 프로도 AR 활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고객사 제품 상담 표준문서에 대해서 김재영 프로가 공유를 해주셨고요. 금조 안건입니다. 일단 금일 김성애 프로가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소에 서영찬 프로님이 저번 주에 오셨었는데 제가 인사를 소개를 못 해드려서 오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영찬입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주일 늦게 드려도 뭐 어차피 다시 만나야 되니까요. 저는 연구소의 그 개발 쪽에 좀 더 피부하게 잘할 수 있게 좀 찾아보고 제가 분야가 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제 저희 상호회비 관련해서 좀 그 얘기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조금 하는 의견 취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다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그리고 또 예, 일단 안건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 회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상조회비가 기존에 이제 저희 직급 썼을 때 뭐 사원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차등 적용을 했었는데요. 현재 기사랑 프로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조회 가입 탈퇴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상조회를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 탈퇴를 자율화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상조회 회장이 현재 1년 임기를 하고 중임으로 갖다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조회 회장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조회 회장 임기에 대해서 재지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존의 상조회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면은 좀 의견들을 내서 토론을 했었으면 합니다. 그 세 번째 얘기도 보니까 3개월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했다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상조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조직이에요. 일종의 하나회 같은 건데 저거는 그러니까 저 우리 조직하고도 상관없고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MF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의무적인 가입이라는 게 조금 봐야 될 거고. 그 상절 회칙에 MFTF에 가입하면 무조건 그 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입이구나 하고 수업 끝나면은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떼고 그냥 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조회 회원으로서 제가 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원치 않는데 일례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애도 안 놀 거야. 우리 어머니도 안 계셔. 아무도 안 계셔. 근데 저기에다가 내가 왜 맨날 얼마 내가 10,000원 내나? 나는 받을 것도 없는데 억울하잖아. 근데 저게 의무적이라는 게 나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회칙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회장님이 한번 얘기해 네, 주셔야 검토해볼게요. 해가지고 뭐 회칙을 바꾸신지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그 의견 반영해서 아니 네. 내가 언제 내가 나 결혼식 나 안 할 거야.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애도 안 할 거야 이제. 받을 게 없어. 자녀분들, 어? 자녀분들. 내가 무슨 애가 있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그죠? 나같이처럼 이 싱글은 얼마나 억울하게 되냐. 왜 웃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갖고 그쪽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겁니다.
회칙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금액 빈도나 이런 것들은 다 프로나 이렇게 바꿨으니까 뭐 평균을 내서 하든지 뭐 적정한 금액을 다시 정하든지 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또 그 뭐 만약에 뭐 평균적으로 2만 원을 낸다 하면 1년이면은 2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추석 명절 때 보면은 10만 원씩 이걸로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0만 원씩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당.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3만 원, 5만 원 내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하고 또 뭐 손해 본다고는 좀 생각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만 원, 5만 원 내라고 했어요? 3만 원, 5만 원 내신 분들은 가만 저기 5만 원? 좀 5만 원도 내? 나 3만 원. 불길하네. 3만 원 나. 그렇게 많이 냈어? 나왜 3만 원? 나왜 3만 원이에요? 나 3만 원 내던데. 될걸? 왜 3만 원이야? 부서장이라서 그런가? 생일비도 저희 상주에서 하는 거예요. 생일도 상중조에서 나가고 하니까 25만 원. 오히려 더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내서 받는 거잖아. 근데 원래 제가 여기 상주에는 아닌데 네. 말씀드려 싶으면은 회비 빈도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예를 들면 100원을 갖다가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1,000원을 받는 사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뭐 최소한 뭐 이사급 팀장급 연봉이 몇 그렇게 퍼센트? 분류를 갖다가 좀 러프하게 그냥 2등급, 3등급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빈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이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명확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조 회원들이 가입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정도면 문제 없다 정도만 되면은 사용하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제 일례로는 저희는 그때 회사에 다닐 때 주로 이제 상조회가 그런 이제 결혼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두 가지인가 세 가지만 딱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비를 매달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가 필요한 이제 상이 다 하면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거만큼은 회비를 갖다가 몇 개월 동안 걷고 또 안 걷고 뭐 그런 식으로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들 있게 이제 경험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내 옆에는 사회자나 혁신 토론인데 자유롭게 여긴 약간은 좀 저기 있으나 자유롭게 그때 가서 하는 게 회칙을 좀 올려주세요. 열심히 기존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사이다 토론 때 이거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3월 20일 날 사이다 토론 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업무 활용에 대해서 권재욱 프로가 고민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셀과 AI, GPT 연동해가지고 사무 자동화 기획을 준비한 영업부 권재욱입니다. 뒤에 발표할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반복적인 엑셀 작업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단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GPT하고 엑셀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걸 누가 개발하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빠도 엑셀 유튜버 운영자인 유튜버가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의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초기 미팅 1시간 그리고 솔루션 준비 1주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저희가 활용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최종 솔루션 전달하는 그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 만나는 시간은 마지막 1시간밖에 없습니다. 다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하고 틀린 게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교육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교육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컨설팅 해주세요. 해가지고 솔루션을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사전 준비하는 그런 사전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고 동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전문 트레이너 정미란 프로하고 이선우 프로가 각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거 뒤에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저희가 스터디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업무에 자동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시합을 5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 시합된 그 내용을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코치팀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이제 오빠도 엑셀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7월달에 이 지금 오빠도 엑셀 이 유튜버가 일정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일정은 이제 교육 그리고 부서 자동화 업무에 필요한 일정 시합 그리고 우선순위 선별 요구는 저희가 일정 공유를 단톡을 통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빠도 유튜브 엑셀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그나마 지금 엑셀하고 GPT하고 연동된 그 관련된 교육을 그나마 자세하게 한 유튜브를 선별한 내용이니까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각 저희가 트레이너가 교육하기 전에 한 번씩 스터디 해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부서별 그 업무 그 취합하라는 얘기가 이 컨설팅을 받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엑셀 그 매크로나 이런 거 자동화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취합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거 유튜브 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유튜브를 스터디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아마 각 부서에서 감이 올 거예요. 우리 업무에 하던 이 업무는 이 엑셀하고 GPT 연동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이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그걸 취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 모든 부서가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매부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각 부서별로 자동화가 필요한 그 업무들을 취합해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살짝 겹쳐서 이게 현지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좀 해봤는데 그 사람이 8월 달까지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빠도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을 못 낸다고 하는데 어찌 해가지고 뭐 짬짬이를 해갖고 해줄 수는 있다고 얘기는 듣긴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1시간에 110만 원이랍니다. 강의료가.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여기 그 유튜브 말고 이 사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유료 강좌가 등록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월간 워크숍도 이슈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좀 해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 유료 강좌를 등록을 해서 월간 워크숍을 활용해가지고 좀 교육을 같이 듣고 거기서 그걸 보면서 과제를 좀 도출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쪽에 요청을 해갖고 그 1시간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3-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좀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조금 겹치더라고요. 그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겹치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컨설팅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르기는 한데. 나도 컨설팅 그때 8월달 전에는 컨설팅이 안 된다 그래서. 네, 맞아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될지 나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현지 씨 그 준비되는 대로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같이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 잘 나온 김에 고프로 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철입니다. 본의 아니게 매주 나와갖고 괴롭히고 있는데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페라스 AI 활용 사례 공유고요. 저희가 이제는 지페라스에서 AI를 활용한 연구 개발 사례를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AI 기반해 갖고 우리가 어떤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해봤고, 예, 향후에 저희가 좀 신축 연구를 위해서 AI 리서치 도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연마제 및 연마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품 표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연마제 입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연마제를 씁니다. 여기 말고도 다양한 걸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뭐 알루미나도 있고 산화철도 있고 뭐 SiO2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구매할 때 이게 50 나노냐 90 나노냐 150 나노냐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결국에 그 입도 크기가 연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연마제를 저희가 스펙대로 50 나노를 샀으면 정말 50 나노일 거냐, 이게 뭐 저희가 잘못 사기를 당한 거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을 현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샘 분석을 통해서 입도 크기를 유추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입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분포도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샘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샘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사진 이미지로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저 스케일 바를 통해서 현재 있는 입도 크기를 유추를 합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보면은 야 이게 전체가 이제 500나노다 보니까 한 칸에 50나노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알갱이가 50나노일 거냐 아닐 거냐, 네,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 크기가 딱 얼마다라고 샘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놈들은 뭉쳐 있고 어떤 놈들은 독립적으로 있고 이 크기가 되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일일이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 대표님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한번 그 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제가 4.5 GPT 4.5를 통해서 이미지 분석을 했습니다. 워터쉐드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 분석을 하게 되고 입자 크기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은 간단했어요. 샘 분석에서 이미지 입자 크기를 분석해줘라고 하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포,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아까 보였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입자를 얘가 이제 그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크기를 이미지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표로 해서 뭐 50나노 전에도 좀 많이 있고 100나노 이후에도 좀 있지만 큰 놈들은 뭐 150, 200나노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를 도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입도 크기가 이게 하나냐 아니면 이게 뭉쳐있는 거냐 뭐냐 이거를 저희 눈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아마 얘도 제대로 확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라고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4.5로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버전은 어떨 거냐 해서 5.1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은 GPT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PT 4.5는 이미지나 이게 시각화에 좀 더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는 살짝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GPT 5.1으로 하니까 얘는 이렇게 시각화에는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왼쪽에서 쭉 보시면은 그 파티클 개수, 자기가 측정한 파티클 개수죠. 평균 지름이라던가 뭐 중간값, 뭐 표준 편차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얘는 계산에 좀 더 강화돼서 제가 다 캡처를 하지 못했는데 이 계산하는 본인이 어떻게 계산을 했고 왜 계산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몇 페이지로 상세하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각화는 제대로 안 돼 있지만 파티클의 30나노까지는 몇 개가 검출됐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해석과 검증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나오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실제로 더 작은 1차짜리 뭉친 2차 응입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좀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4.5랑 5원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거라든가 뭐 디테일한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마 품질 평가에 대한 겁니다. 일단 곡면 제품의 연마 품질, 저희 제품이 이제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이제는 측정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육안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걸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제품이랑 오른쪽 제품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그 빛이 반사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 스웰링 마크가 막 쫙쫙쫙 나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그게 좀 덜하죠.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좀 이렇게 품질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은 지금 얘네들보다 상당히 수준이 많이 좋아져 갖고 이게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품질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리저리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물어봤죠. 그래서 GPT는 정량적 측정 기법이랑 정서적 평가 방법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각도별 반사 테스트, 촉감 테스트, 뭐 LED 조명을 쏴가지고 반사되는 흐릿한 점이 없는지 저희가 보던 거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방법에서는 표면 조도를 재고, 광택도를 재고, 반사율을 재고, 셈 분석을 하는 방법.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셈 분석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표면 조도는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광택도랑 반사율은 측정을 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곡면에다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평면에만 적용한 방식인지 곡면 적용이 가능한 방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세 번째가 가능 여부거든요. 적용이 어렵다, 뭐 가능하다, 직접 적용이 어렵다, 정밀 측정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결국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래 측정은 뭐 원자력 현미경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대체가 가능하고 광택도 같은 경우에는 뭐 5축 홀더 반사율이구나 5축 홀더를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많이 좀 알려줍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AI를 지금 참고용으로도 하고 있지만 실험의 데이터를 통해 갖고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참고였다면 지금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소 내부에는 현재 이제 표면 처리 관련해 갖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문을 얻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AI화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 테스트에 대한 분석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건데 그 똑같은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AI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제가 분석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제가 놓치고 빼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는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라는 거 검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고 검증까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퍼플렉시티 이제 딥러서치 좀 더 저희가 이제 고도화된 그 분석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랑 챗GPT에서 이제 심층 리서치 기능이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20를 내면은 활용할 수 있고요.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0번인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활용하려면 이제 프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를 활용해 갖고 좀 더 고도화를 시켜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펠로라는 걸 좀 사용해 봤는데 그것도 그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좀 뭔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고요. 걔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 아마 다 보셨을 건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간단한 거기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뭐 조사를 할 거냐, 뭐 연구를 할 거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만 입력하면은 싹 서칭을 해갖고 데이터 정리를 싹 해주고요. 그 레포트 그 자리에서 PPT까지 다 구현이 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지금 감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 펠로를 이용하면 감마까지 넘어가실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다 만들 수 있도록 잘 돼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어차피 뭐 기대 효과 뭐 말이긴 한데 좀 더 높은 AI 기반 연구가 가능해질 것 같다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AI가 앞으로는 이제 단순하게 정보 서칭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가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결국에는 AI 활용 역량이 높아지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AI의 장점은 뭐 좋죠. 그 기존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육안에 의존하던 거를 뭐 데이터를 뭐 할 수 있고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고 연구소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한계로는 뭐 검증이 필요하다. 예, 실제 실험과 비교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한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제안을 하나 AI가 제안을 하나 분명히 둘 다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많이 줄이고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이 결국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계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장점이 더 많다. 그래서 연구개발하는데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문 안 받아요? 질문이요? 안 받습니다. 네, 다음은 영업 목표에 대해서 장상현 프로페서께 우리끼리. 안녕하십니까. 저 영업부서장 장상명 프로입니다. 오늘 저는 저 세일즈 익스펜션 플랜 영업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준비는 저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GPT, 그다음에 영업 그 부서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영업 확장 개요, 장의 필요성, 확장 목표 및 방향, 영업 조직의 역할 및 실행 전략, 영업 확장을 위한 투리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 계획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업팀에 대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그 다음에 24년부터 25년까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저희가 새로운 영업 조직을 구축하게 된 게 2020년 말입니다. 9월 달부터 새로운 인원으로 지금 교체가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20년 말부터 23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장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이쪽 분야에서 저희가 영업을 해왔고, 그다음 제품은 싱글, 멀티, 플라스틱 하우징, 그다음에 소형 용기류들 그쪽으로 제품을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방식은 뭐 인바운드가 대부분이었고, 소극적인 그 아웃바운드 영업을 그다음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라든지 수익 관리가 그 당시 좀 미흡한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24년부터 좀 변화를 시도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그 마켓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좀 업종을 좀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에서 다변화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 하우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키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템플릿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방식은 적극적인 아웃바운드 영업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수익 관리도 올해부터는 월간으로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수익 쪽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그 2020년부터 25년까지 그 매출 추세를 보시면, 여기 일단 상품 매출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상품은 이제 25년 이후부터는 포함시켜서 이제 후반부에서 보시긴 하겠지만, 전반부에는 좀 제조 매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보시면 제조 매출이 74억 9천,
7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국 폴 매출 40억이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폴 매출이 뭐 스키드라든지 이런 부분 프로젝트성 매출이 꽤 있어서 저희 전체 매출의 폴 매출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1년부터는 폴하고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폴 매출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좀 줄어들었고 당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한 과정에서 매출이 27억 정도, 28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뭐 22년, 23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4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24년 매출은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게 이제 그 아웃바운딩을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은 봤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매출 그 목표를 잡은 게 제주 매출에서 66억을 매출을 잡고 지금 매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 이제 뭐 중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25억을 넣어서 중국 프로젝트까지 합치게 되면 올해 목표는 9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은 확 떨어졌다가 좀 성장 추세에 있다가 좀 정체에 있는데 작년도 떨어진 거는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오히려 더 희망을 보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71%까지 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업 확장이 필요하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의 그 의존도가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일반 산업 쪽에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식품 제약 그 외에 이 마켓으로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취급 아이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급했던 제품에서 뭐 뉴 아이템, 그다음에 뭐 스키드라든지 뭐 이런 쪽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그 전에 하고 있어도 빼앗겼던 그런 시장들을 더 넓히는 쪽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매출 변동성이 앞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웃바운딩 영업을 통해서 더 매출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잡았고, 네 번째는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대표님께서도 그 매번 말씀하실 때 그 매년 저희가 이제 적자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영업 확장에 대한 목표입니다. 크게 네 가지고요. 첫 번째는 연평균 매출 성장을 10에서 30%대까지 올리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존 마켓에서 좀 탈피를 해서 새로운 마켓, 그 다음에 그 아웃바운드 중에서 신규 매출을 40%까지 좀 늘리는 겁니다. 기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40%를 추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 현재까지 저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일단 플러스 전환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7%,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5%까지 확장을 시키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00억입니다. 2030년까지 상품 제조 매출을 500억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저희의 숫자적인 목표고요. 자, 이제 영업 확장을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영업 방향은 통키 비즈니스 영업입니다. 그다음에 스키드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통해서 솔루션 기반의 비즈니스 통해서 매출을 확장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뉴 마켓. 기존 마켓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마켓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외 새로운 마켓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저희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마켓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 아이템 개발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만으로는 이 영업을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글로벌 마켓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그 다음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해외 전시회도 참가를 하고 글로벌 마켓으로의 확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확장을 위한 조직도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재 영업부 부서장이 있고 부부서장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 1팀, 그다음에 영업 2팀, 그다음에 세일즈 소프트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고요. 부서장의 역할은 영업의 방향,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마켓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영업팀을 리딩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영업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거쳐서 업무 지원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부부서장 같은 경우는 목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영업팀을 관리하고, 영업 팀장들을 코칭하고, 그다음에 실적 모니터링해서 영업 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팀 내에서 영업 1팀하고 일단 2팀을 좀 나눠봤습니다. 1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품 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를 한 2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2팀 같은 경우는 제품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80% 제품, 그다음에 20% 상품 쪽으로 하는 걸로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폴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웃바운드 영업이라든지 제조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폴도 지금 저희한테는 중요한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일즈 서포트, 뭐 영업 고객 지원하고 매출 메인 마감하고,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지원하고 시스템 프로세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의 레벨빅테크 영업은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건 좀 먼 일이긴 하지만 수소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을 진출하는 것, 그다음에 턴키 베이스 비즈니스, 스키드,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다음에 아웃바운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되 저희 최종 목표는 우리가 고객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고객이 우리한테 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은 매출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음에 신규 제품이라든지 뉴마켓은 우리가 수익성 개선하는 쪽으로 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30년까지의 그 상품하고 제조 매출 좀 그 목표를 한번 잡아봤는데, 올해 상품이 106억, 그다음에 중국 프로젝트 포함한 제조 매출이 91억, 그렇게 해서 전체 매출은 한 197억,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상품도 250억, 제조도 250억. 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총 500억 목표를 잡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목표, 큰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부서원들하고 목표를 잡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아웃바운드 매출이라고 이제 세 번째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프로젝트 합쳐서 한 60% 정도의 매출을 이 아웃바운드 매출 쪽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시장에서 기존 매출에서 잡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올해 플러스로 전환하는 걸 목표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3, 5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2030년에는 15%까지를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 매출 성장률은 작년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해 이제 퍼센테이지가 71억으로 좀 높아진 건데, 매년 10% 이상 30%대까지 저희가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상품에서 공환하고 따져서 더하기가 잘못됐어요. 22억이 아니면 220억인데 토탈에서 38억 오르십니다. 29년 상품 매출 29년. 상품 매출에. 아, 예, 그러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네. 네. 다음은 영업 확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각 부서별로 이제 뭐 준비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제대로 된 원가가 나와서 우리가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수주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또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빠른 견적 등을 위한 그 원가 산출 시스템 확보 저희도 이제 그 GPT를 이용해서 저희 시스템을 확보 저희 나름대로 해볼 테니까 해당 부서에도 저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한번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썼고 그 다음에 납기 경쟁력 생산 캐파 확대 이 부분도 뭐 이제 생산에서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좋았고요. 그다음에 금액 만족을 위한 품질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생산 활동을 위한 전문 관리인력 확보. 저 밑에 이제 좀 이렇게 준비가 되면 뭐 저건 저희의 그냥 강한 의지입니다. 영업에서 책임지겠다. 근데 이 말을 저는 그 다른 부서에서도 좀 듣고 싶어요. 저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저희가 타부서 그 부서장님이든 아니면 부서원들이 저런 말을 저한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팀원들한테 해주시면 더 힘이 나고 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업 확장에 대한 부분은 끝이고 다음은 그 신제품 개발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명은 클램프 타입 하우징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제가 포상금을 걸고 한번 그 개발 아이디어를 좀 구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저도 좀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끌어내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 개발하는 걸로 좀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적은 저희가 이제 클램프 타입 하우징은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뭐 익숙하시겠지만 대원특수라는 회사에서 2008년도인가 그때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는 제가 그 특허 관련해서는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100% 확인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 1, 2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개발을 하는 거는 해놓고 하면서 그 특허 부분에 좋지 않고 우리가 팔 수 있는지 특허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지는 좀 알아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하우징을 개발해서 그 고객 니드에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경쟁사 업택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저희가 작년에 이 하우징이 없어서 수주를 잃었어요. 그 케이스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 다변화면 그다음에 고객사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클램프 하우징 제품 경쟁사 분석하고 제품 사양, 가격, 주요 고객사 등을 파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사 피드백 등을 통해서 내용 수집하고 타겟 산업의 동향 분석할 예정입니다. 개발 방향은 저희가 이제 적용 사례는 대부분이 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얼 쪽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제약 등 다른 산업 쪽에도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보고 적용을 하려 합니다. 사이즈는 일단은 3라운드 정도 백하우징으로 개발을 좀 해본 다음에 스케일업을 좀 시도를 할 예정이고요. 차별화 포인트는 기존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컨셉,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이성 향상, 그다음에 클램프 타입 하우징에다가 기존에는 이제 일반적인 컨벤셔널 필터를 썼었는데 백필터나 그다음에 그 일반 그냥 그 실필터를 썼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대유량 필터도 한번 같이 적용을 해서 새로운 컨셉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네. 솔직히 말로 지금 여기 있는 데 리스닝 잘 안 되거든요. 네. 약간 우이독경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GPT에다가 데이터 다 때려 넣고 제가 특허 집어넣고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한다면 걔가 네. 이미지네이션 레이커를 하면 안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요? 예,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특허 피해서 그러면 뭐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베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전문가 통해서 컨펌 받으면 고객한테도 특허 이상 없이 우리 디자인이 이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다가 다 넣어서 걔한테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나한테 시키면 억울하다. 왜 나한테 시키지 마. 그거는 대표님 나한테 하라는 건데. 대표님한테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할 겁니다. 29,000원 걔한테 시켜. 29,000원. 왜 웃어? 아씨 왜 웃어? 이참에 그걸 한번 퍼플렉시티 그걸로 팀 리서치를 개발 일정입니다. 시장 조사하고 요구 분석하는데 1개월 영업 쪽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계해서 한 2개월 정도 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제작하는데 2개월 생산하고 이제 제작은 이제 우리 팀원이 이태진프가 제작드리고, 그 다음에 성능 검증 및 개선하는데 1개월 영업하고 생산하고 품질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그 개발 완료까지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은 한 500에서 1000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일반 CW 하우징이고 우측에 있는 게 클램프 타입 하우징입니다. 뭐 스프링 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 저 좌측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부분, 손잡이 달린 부분, 그 부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이 클램프로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좌측 하우징 같은 경우는 볼트를 다 풀러야 손으로 돌려서 올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다시 돌려서 좌우로 이동시켜야 그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클램프로 풀어주면은 이 날개가 열려서 자동으로 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체하고 다시 내려놓은 다음에 클램프로 닫아만 주면 되는 유지구수의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끝내라네 제발. 다들 재미없어 하니까 바로 인공지능이 안 해. 기대 효과는 마지막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존 고객 재유치하고 신규 고객 확보하는 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사 시장 침투를 점유율을 침투하고, 그다음에 신규 시장 개척 기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신규 아이템 추가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간 그 타겟 목표는 이 개발을 통해서 5억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까 그 매출 성장 있잖아요. 거기서 지나갔다. 저 궁금한 게 올해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중국에 예.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다 포함을 했습니다. 25억. 아 매년? 가운데 보시면 그게 다 들어가 있구나. 네. 그 매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영혼이. 처음이야. 3년 만에 저렇게 멋있는데.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매년. 근데 쟤는 성장 안 하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테크론님이 그 에모 제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발표라기보다는 작년 4월달에 제가 그 제안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완료보고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올해 2024년도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완료보고 형태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차는 24년도 개선사항, 그리고 추가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개선 진행할 사항, 그리고 그 추가 개선에 대한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개선 사항은 지난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뭐 중진공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세출 연장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그때 중간보고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낸스하고 어카운팅 개선 및 결과인데, 지금 올해 개발비 자산화 효과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지금 그 연구소에서 사용했던 비용들을 그 자산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연자산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그거를 분할로, 그러니까 연간 한 5년 정도 분할로 참각하는 형태로 해서 그 효과가 사실은 올해
저희가 지금 한 당기순이익적으로 따지면 6천만 원 정도 지금 이득이 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그 개발비가 자산으로 돌려져 있기 때문에 5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이 돌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계 기술상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마이너스 상태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자산화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성적표에 단기 순이익이 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관비도 사실 작년보다 그 저희가 인원도 늘어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판매 관리비 부분이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줄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한 2.13% 정도 저희가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리고 현금 창출력 지표라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을 창출하는 게 그 반도체 필터 그리고 그 필터 하우징 그걸 순수하게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금을 지금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장상명 프로께서 앞에서 발표하고 나서 제가 발표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올렸던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2030년도까지 로드맵을 그려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현금 창출력은 전적으로 그런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현금 창출력 지표라는 게 외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어떤 뭐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어떤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템, 우리 고유의 아이템으로 우리가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현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도 그 23년도보다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가 그 작년에 상품 필터 재고가 13억 정도가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13억이 줄었었을 때 우리 부채가 얼마나 줄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총부채 8억 정도 지금 감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관리부 쪽에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리부 쪽에다가 좀 치아를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그 금전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액도 영업부도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포캐스트 했던 매출액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어쨌든 134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6.8%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부분도 19.9%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원가 절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산 부서나 구매 쪽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은 어쨌든 개선이 돼 있습니다. 흑자 전환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장상현 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부에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대비 한 42%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지표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은행연합회 그 전산에 저희 거를 좀 돌려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신용등급은 어쨌든 상향 조정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4월 정도쯤에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평가 받아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는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저희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근데 성적표에서 다들 긍정적으로 돌아섰는데 한 가지 지금 유동성 비율이 좀 작년보다도 10%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부분들이 뒷본 매출도 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부채 상환이라든지 현금성 자산 확보 이 강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재무구조 자체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 사유로 올해로 미뤄졌는데 올해 6월까지 그 자산재 평가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안을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회사 차원에서 뭐 자본 합승이라든지 차익구조 전환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영업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장상명 프로께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저희가 어쨌든 확보자 하자,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리라 보여지고요. 수익성 부분은 아까도 장상현 프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동향이라든지 제품 분석 그리고 모디파이 통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게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할 거에 대해 타임라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올해 성적 24년도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신용등급 확인되고 그리고 추가 여신사항 확인을 할 겁니다. 아까 유동성 확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여신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지금 6월 달까지 자산 재평가 그리고 부채 비율 조정하는 거 완료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7월 달까지 그러니까 포캐스트 매출 그러니까는 포캐스트 매출 25년도 나와 있는 거 매출 점검을 한번 7월 달에 점검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연말에 가서는 언제나 똑같이 이제 수익성 개선 평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5년도 결산 마감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개발비는 다 건상 그걸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본조 회의 안건은 다 끝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지금 저희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목요일날 사이다 미팅을 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혁신 워크숍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은 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3월 20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이다 미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요. 혁신 워크숍은 추후에 사이다 미팅이 진행되고 나서 추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사이다 미팅 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사이다 미팅은 안건을 가지고서 토론하는 얘기 그 장이지 그 안건 낸 사람이 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몇 시에요? 우선은 4시로 잡았고요. 예, 김중관 프로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 한 해 혁신 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다 토론까지 넘어가면서 좀 많은 뭐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좀 해왔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 24년도 말에 좀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가 한 2달 정도 지금 스킵을 한 상태고요. 거의 3달 됐죠. 월간 워크숍 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는 간단하게 좀 이게 매주에 하면 좋을지 격주에 하면 좋을지 아니면 월간 워크숍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많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1시간 정도만 저희가 짧게 진행을 하니까 1시간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1시간 참석한다고 뭐 회사가 망하진 않으니까 참고해 1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우선은 원래는 매번 1시간씩 했는데 하다 보면 조금 늘어지거나 길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1시간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하려고 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할 생각이니까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십니까? 저희 현장 OS 찍은 거 그걸 안 했네. 제일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이때가 좋은 것 같아요. 50분이 지나갖고 좀 스피드하게 됐거든요.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나도 지금 잔소리 갖고 왔는데 이거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 지금 계속 시켜왔는데 그럼 크래프트 좀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H3에 있는 서랍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H3에 있는 이 물품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식수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배전함이 문 열려 있는 거 여기 먼지 쌓인 것들 이제 청소나 배전만 잠그는 게 필요하고요. 용접반 앞에 딱 봐도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 보여서 찍었습니다. 소화기가 3개가 있는데 각 용접사마다 하나씩 배분 얘기와 소화기를 걸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아직 안 지켜져서 곧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H5에 있는 안쪽에 쓰레기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H3 안쪽에 있는 책상 위 정리. H5. 구매 못해서 소화기 표시가 없고 여기 떨어졌습니다. 붙여있는 핀에 떨어졌고요. 네, H5의 선반 위쪽도 좀 정리가 안 돼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 정민환 프로가 찍었었는데 요 구형자재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활용하든지 좀 틔우든지 아니면 좀 정리가 어떻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 H4에서 나온 거. 주차장에 있는 렉 선반 필요하면 사용하고 연구소에서 뭐 필요하면은 얘기해서 필요 없으면 화성에 갖다 주세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추가적으로 하시면. 아, 나 이 시간 다 먹었어. 내가 이 오늘 잔소리 위해서 일주일 기다리는 사람인데 5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야. 참고적으로 아까 500억 그 포캐스트에는 지페라스하고 2차적인 브레이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숫자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하실 때 네. 그 하나를 가장 중요한 게 떴는데 부서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인재 영입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항상 킵인 마인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사적인 얘기인데요. 참 미안하지만 아까 발표하면서 장 프로님의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나 혼자 느꼈나 봐. 약간 발음이 어눌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지금 농담하자는 게 아니고 네. 발음이 약간 조금 흐트러지더라고요. 아 침이 발라졌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양치라더라고요. 아 약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좀 이상한 것 같고. 저 화이트 방 좀 띄워주실래요? 내가 무슨 잔소리 할지 뭐 뻔한 거지. 뭐 요번에 큰 데서 내가 많이 올렸는데 화이트 방을 보면 독일 산업 동향에 대한 거 먼저 올려주세요. 그거 쭉 올리시면은 4개짜리 올린 거 있죠? 좀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쭉. 왜 이렇게 많이 갖고 4개 올린 거 있잖아. 밑에. 여기 있네. 예, 거기. 그거 한번 열어봐 보세요. 아니, 하나만 열어도 돼요. 시간이 쫓기니까 한 페이지만 쫙 열어봐 주세요. 한 페이지 쫙. 이게 지금 한 주 단위로 나오는 건데 독일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저 빼곡한 글씨가 한 레포트당 22페이지, 4주간에서 88페이지예요. 근데 저거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거 88페이지,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PPT 한 20 내외로 정리해갖고 그 PPT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각자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 한 달. 네?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이요? 5분. 3일? 5분. 저걸 3일 한다고? 괜찮이 끼지 마. 똥치기네. 내가 지금 리듬 좀 잡아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3일이요? 근데 다시 냉철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거를 레포트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낼 수 있을까요? 영영에 대한 거를. 다는 못 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쪽 GPRS에서 마케팅 하신 분이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4개국어를 하세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중국에서 뭐 석학 하시고 딱 했었는데 이분께서 상당히 그 엘리트 분이신데 요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레포트를 내셔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셨죠?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두 단계로 걸쳐서 거기 든 건 실은 5분이 좀 더 걸렸어요.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간말을 처음 써봐갖고 좀 걸렸는데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지? 집 짓고 길 만들려고 그러면 저 산을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되는데 여기 포크레인이죠, 이거. 미안해. 힘 무지하게 좋아.
마동석. 마동석이 있고 여기 복수인. 자동 포크레인이야. 여기 이제 그래 DJ라고 하자. 삐쩍 마른 DJ가 보면 이 사람이 능력이 너무 좋아. 얘는 희망이 없어서 보면. 근데 여기 말만 하면 돼.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 이 사람 몇 날 며칠을 해야 돼. 아까 만약에 하버드 나온 사람 그거 시키면은 하겠죠. 굉장히 역량이 좋아 그 사람이 뽑아내는데. 단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여기에서 자기 IQ가 157이 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저는 제 머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9였어요. 그래서 개머리라고 해서 109 멍멍이 집에서 놀려서 그런 학대를 잘하면서 자란 기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좋을 거예요.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근데 157은 안 넘어. 보면 하버드 사람한테 그 레포트 시킨다 한데 그만한 그 양질의 레포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 하다 보니 여러분들 진이 빠져서 일도 못해요. 5분. 1시간이 걸렸다고 치더라도 일주일 걸리는 거하고는 이 시간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시는지 알죠? 앞으로 일을 자기 능력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다 한들 GPT한테 시키는 것만 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의 능력은 뭐냐면은 AI 활용 역량이 자기 업무 역량하면서 훨씬 인정받아요. 누가 써 마동석을 여기 뭐 삐쩍 마른 사람. 한민관인가? 아씨 내 연예인 이름 몰라. 한명근. 일 잘 시키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좀 습관들이시라고 앞으로 결론은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또 하나 올린 거 있죠? 그거 내가 그 카톡에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그마한 것들. 나 엑셀 하는 거 되게 싫어해. 마우스에 있지 커서는 있지 해서 그러니까 내가 백지에다가 그냥 차트 한 다음에 이를 딱 쓰고 해서 찍어서 이거 차트 만들어줘 하니까 그냥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 그 엑셀이 편한 사람은. 이런 자그마한 것까지 요새 내가 계속 올리죠. 짱나시는 거. 엑셀 전혀 안 쓴 거예요. 그냥 쓰면 그냥 10분이라 1분에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지금부터 계속 하반기부터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나온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피부에 와 닿을 텐데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에이전트 여러분 못 써요. 에이전트가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 똑같아요. 일을 잘 시켜야 돼. 일을 잘 시켜야 돼. 서론을 다 끝내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방 끝낼게요. 조금만 1, 2분 하는 우리 회사 정책이 되게 약간은 관대함이 있어요. 제가 자율성을 강조하고 파쇼적인 걸 되게 별로 내가 안 좋아해요.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마동석하고 MIT하고 하버드 사람하고 별로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몸값도 비싼 데다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오히려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일을 잘 시키는 사람하고 자기 역량이 아니고 일 잘 시키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AI 활용하는 업무 스키즈 이거는 강제적으로 나갈 거예요. 요새 제가 점점 더 프레스를 많이 갈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눈에는 삽질하는 사람은 까질러 노는 것처럼 보여. 엑셀하고 거기서 노가다 하는 사람은 노는 것 같고 일 시키고 담배 오래 피고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일하는 사람은 내 눈엔 보여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 GPT-S라는 게 있어요. 나도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특화된 걸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나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각 부서 오빠도 했어요. 오빠도 나도. 내 끊기면 안 되는데 GPTS예요. 결론이 GPTS예요. 각 부서마다 GPTS에 대한 부분을 딥러닝 시켜갖고 다 만들면 돼요.
원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견적서를 왜 해야 되지? 그 인스펙션 리포트를 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하는 일을 다 생각해서 추려내갖고 그것을 계속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익숙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GPT에서 생성해갖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유하셔야 돼요. 이거는 머스트 사항이에요. 머스트 사항.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처음에 나도 인공지능 쓰는 거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요. 일을 하실 때 스타트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사진 분석할 때도 눈도 칠칠해 죽겠는데 쌤 사진 보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걔가 에큐러시 그거를 떠나갖고 내가 왜 해야지? 얘한테 시켜. 그 다음에 뭐 조직도 만드는데 그것처럼 차트 만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써서 사진은 네가 해라. 내가 왜 해야 되지? 성적서를 내가 왜 발행하지? 원가를 내가 왜 해야지? 견적서를 왜 해야 되지? 트림 리포트를 내가 왜 했어? 여러분 일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고 출발하시면은 다 방법론도 다 찾아져요. 그거 내가 올린 거 했나? 그 그 회의록 그 녹음기 30만 원짜리 그건 아직 안 올라왔나? 그건 이따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일하실 때 스타트할 때 내가 왜 해야지부터 출발하시면은 다 스키즈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안 사용하고 그랬으면은 여러분한테 전달력이 없을 텐데 내가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약간은 의존도가 좀 심해졌어요.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이날 교수님 박사님도 계시는데 개발자 중에는 일반 개발자 있고 슈퍼 개발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통계학적으로는 GPT 사이에서 30% 없겠다고 하는데 나도 느낀데 30%가 아닌 것 같아요. 20배에서 30배가 다르더래요. 그 슈퍼 개발자들도 그거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아니거든요. 꽤 높아요. 생산성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에서 내가 왜 일을 하지부터 시작해갖고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GPT에서 활용하는 걸 계속 만들어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속 노가다면서 빠질러 노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서 우리하고 일 못해요.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진짜예요. 너무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추진할 거니까 미리미리들 준비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는 시간이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담배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금일 회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4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해 담배 피러 나갑시다.